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마을 끄트머리에는 울창한 숲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치 자연의 보석 상자처럼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그 숲에 신비한 마법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숲 속에는 항상 신비한 일이 벌어지곤 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는 잔느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잔느는 자신의 부모님께서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대한 모험심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특히 맑고 화창한 아침에 숲속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잔느가 숲에 들어서자 곧바로 사방에서 새들의 노랫소리가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꽃들의 향기는 초록빛 바람에 실려와 잔느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그녀는 마치 또 다른 세계에 온 듯한 신비로운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거대한 나무들은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잔느의 발 아래에는 부드러운 이끼가 카펫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걸음을 계속하던 잔느는 어느 순간 작은 연못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연못가에는 희고 투명한 날개를 가진 신기한 나비들이 춤추듯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잔느는 그 나비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손을 내밀어 나비들을 만져보려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나비들은 잔느 주위를 원형으로 둘러싸더니 반짝이는 가루를 하늘에서 뿌리듯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연못의 물결이 흔들리며 일어서더니 물속에서 투명한 물에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잔느를 보고 미소 지으며 오랜만에 숲에 찾아온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이여, 나의 소원을 들어줘서 고맙소 라며 말을 건넸습니다. 잔느는 깜짝 놀랐지만 곧 요정의 따뜻한 말투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물의 요정은 잔느에게 이 숲이 지니고 있는 마법의 비밀들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숲이 가진 치유의 힘과 숲속 동물들과 식물들이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방법들, 그리고 자연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잔느는 요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집중했습니다. 잔느가 얼마나 오랫동안 요정과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를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정은 이제 잔느에게 떠날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잔느에게 숲의 일부가 되어 이곳의 비밀을 계속 지킬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잔느는 요정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자신은 마을로 돌아가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잔느는 숲을 떠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이 얼마나 신비롭고 위대한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자연과의 화해와 조화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잔느의 이야기를 듣고 숲을 지키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후로도 잔느는 그녀의 모험을 절대로 잊지 않았고, 숲은 그 자체로 마을 사람들에게 늘 신비하고 경이로운 존재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숲을 찾아가 그곳에서 자연이 주는 평화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잔느와 요정이 나눈 우정의 이야기, 그 마법 같은 순간들은 마을의 전설로 오랫동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먼 옛날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샹도텔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설적인 섬이 있었다. 이 섬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로 유명했으며, 섬 안에는 다양한 신비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은 그 섬이 마법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수세기 전 이 섬은 마법사 천문누가 그의 거대한 힘을 가지고 다스렸다. 천문누는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사려 깊으며 선한 마음을 가진 마법사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농작물을 손보아주고 가축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살펴 주었다. 그의 마법은 언제나 인간과 자연의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천문누에게 감춰진 희망은 바로 자신의 마법을 더 발전시켜 섬을 더욱 강력한 안식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섬의 중심에 있는 별의 연못을 따라 연구를 시작했다. 그 연못은 빛나는 별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밤이 되면 그 빛이 더욱 강렬해져 나비처럼 섬 전체를 감싸고는 했다. 천문누는 매일 밤 연못가에 앉아 별들을 바라보며 하늘에 별들과 연못의 물 사이에 숨어있는 마법의 비밀을 풀기 위해 집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마침내 연못에서 솟아오르는 빛과 공명하며 진정한 마법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목소리가 그에게 말했다. 천문누여, 너의 마음이 순수하기에 이 진리를 너에게 전하노라. 이 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너의 노력과 순전한 사랑에 의해 번영할 것이며, 너의 마법은 이 섬을 영원히 보호할지니라. 천문누는 그 목소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더욱더 헌신적으로 섬을 위해 힘썼다. 시간이 지나면서 샹도텔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았고 모든 생명체가 조화롭게 살아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천문노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오랫동안 전해졌다. 샹도텔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수수께끼 같은 섬으로 남아있지만 그 안에 마법과 조화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프랑스를 찾는 많은 여행자들은 전설 속의 샹도텔을 마음속에 그리며 그 신비로움을 체험하기 위해 찾아가고는 한다. 이 전설은 프랑스의 마법과 신비로운 자연의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마법의 힘은 모두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 주변에는 넓고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일찍이 많은 전설들과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숲의 중심지에 있는 고대의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 누구도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고 숲은 세월의 흐름 속에 점차 망각 속에 묻히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시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고 모험심 강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로시는 늘 숲의 가장자리를 맴돌며 그 미스터리한 곳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과 후마다 숲의 경계까지 걸어가서 숲을 감싸고 있는 나무의 풍경을 지켜보았고 그곳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 소리와 나뭇잎의 속삭임을 들으며 새로운 모험을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로시는 다시 한번 숲의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을 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마치 숲이 그녀를 안으로 초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로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만큼은 그 길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숲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변의 나무들은 어두워지고 길은 복잡하게 얽혀 그녀의 갈 길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로시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나무 사이로 희미한 빛을 발하는 신비한 꽃들이 여러 개 피어 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로시에게 속삭이며 길을 안내하는 듯 했습니다. 용기를 얻은 로시는 신비로운 꽃의 가르침에 따라 길을 걸어갔고 마침내 숲의 중심에 있다는 고대의 나무 앞으로 다다랐습니다. 그 나무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나무의 굵은 줄기와 거대한 가지들은 하늘 높이 뻗어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들 사이로 맑은 종소리가 울리는 듯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서 신비한 빛이 나무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로시는 호기심에 그 연못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비춰보았고 그 순간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연못에 비치자 오래된 나무의 표면이 부드러운 빛으로 감싸지더니 고대 문양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어딘가 먼 옛날의 기억이 다시 깨어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랍게도 나무의 중심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주는 경고이자 축복의 메시지였으며 옛날의 숲의 수호자가 그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무는 루시에게 이 숲의 비밀과 이곳에 숨겨진 마법의 힘을 지켜줄 새로운 수호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루시는 그 요청에 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숲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 신비한 장소를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숲을 순찰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간이 지나며 이곳의 비밀과 숲과 함께하는 삶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곳의 새로운 수호자로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루시의 이야기와 함께 프랑스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숲은 계속해서 새로운 전설과 신비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작은 빨간 모자라 불리는 귀여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빨간 모자를 항상 썼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엄마가 말했어요. 빨간 모자야, 여기에 과자 바구니가 있단다. 아픈 할머니께 이것을 가져다 드려야 해. 스무스하게 시골길을 따라 할머니 댁으로 가던 빨간 모자는 잠시 숲에 들르기로 했어요. 숲에는 꽃들이 가득했고 장난스런 나비들이 빨간 모자를 반겼답니다. 하지만 그 숲에는 포악한 늑대가 살고 있었어요. 늑대는 빨간 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천진난만한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작은 빨간 모자야, 네 가는 길이니? 빨간 모자는 자신의 할머니 집에 간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늑대는 속셈을 숨기고 제안했답니다. 그렇다면 이 꽃길을 따라 가보렴.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잘못된 길임을 알지 못했던 빨간 모자는 그렇게 친구라고 믿었던 늑대의 말을 따랐어요. 그녀가 숲속 깊이 들어갔을 때 늑대는 보다 먼저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답니다. 늑대는 할머니를 묶어놓고 그녀로 변장하여 침대에 누웠어요. 조금 후 빨간 모자가 도착하면서 할머니라고 믿고 잠든 늑대에게 다가갔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답니다. 빨간 모자는 할머니의 눈과 귀 그리고 이빨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 순간 늑대는 진짜 모습을 드러냈죠. 빨간 모자는 기지를 발휘하여
늑대의 틈을 이용해 창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쳤어요. 바로 역 근처에서 나무를 자르던 나무꾼들이 빨간 모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어요. 그들은 결국 늑대를 잡아 작은 빨간 모자와 할머니를 구해줬답니다. 감사함을 표현한 빨간 모자는 다시는 낯선 사람의 말을 쉽게 믿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가족 간의 사랑과 지혜로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빨간 모자는 그 후로도 변함없이 빨간 모자를 쓰고 마을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이렇게 작은 빨간 모자의 모험은 지혜와 용기의 상징으로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답니다.